뭐하러 영화관 가서 영화 보냐. 얼마 전에 최민식 배우가 어떤 인터뷰 영상에 나온 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영화관 티켓값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최민식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요. 영화관 티켓 가격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야 뭐 영화관에 자주 가지는 못하는 편이어서요. 영화관 티켓 가격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요. 그래도 영화관에 갈 일이 있으면 뭐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통신사 할인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요. 딱히 영화관 티켓 가격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딱 통신사 할인받은 그 티켓 가격, 딱 그게 저한테는 영화관 정가처럼 느껴졌던 거죠. 알뜰 요금제만 아니면 대부분 영화관 티켓 가격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영화관에 안 가는 이유, 티켓 가격이 비싸서인가요? 조금만 싸지면 옛날처럼 영화관에 자주 가실 건가요?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극장 관계자도 아니고요. 영화관 티켓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싶지도 않고요. 티켓 가격이 예전처럼 내려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물론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 업계 사람이긴 하지만 그저 그냥 한 시민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시듯이요. 영화관 티켓 가격이 대략 3-4천원 정도 대폭 올라간 거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알고 계시죠. 뭐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대표 공간이 영화관이기도 했고요.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갖고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OTT 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딱 그 시기잖아요. 뭐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영화관은 정말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CGV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35개 극장이 폐관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직격탄을 맞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영화관만 난리 났었나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전부 나자빠졌잖아요. 그 중에 영화, 공연하는 곳은 말 그대로 정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때 당시 공연 제작자를 하던 저도 코로나 때문에 유튜버가 됐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공연을 하는 공연장도요, 좌석을 한 자리 건너서 하나씩 팔았었어요. 그때 공연을 좀 봤던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좌석이 1000석이어도요 500좌석만 티켓을 팔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공연 티켓 가격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격이 올라갔나요? 아마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코로나가 공연 티켓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체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란 얘기예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영화관 티켓 가격이 한 40% 정도 올라간 거에 비해서 공연 쪽은 딱히 그렇지 않은 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 이유 첫 번째는요, 공연 티켓 가격은요 원래도 비쌌어요. 뭐 웬만한 뮤지컬은 브로드웨이보다 비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더 오르면 누가 봅니까? 당연히 올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연 티켓 가격은요 일반적으로 공연 제작사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는 공연 제작사 맘이란 얘기예요. 근데 영화관은 어때요?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 티켓 가격을 정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영화 티켓 가격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요즘 멀티플렉스 영화관 자체가 투자 배급사랑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투자를 한 만큼 뽑아야 되니까 티켓 가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반면에 공연은 어때요? 제작사가 공연장에 대관료만 내면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가격에 대한 권리는요 제작사가 가져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티켓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공연은 공연장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대학로 소극장 같은 경우는 싸게는 10,000원에서 몇만 원까지 가격대가 엄청 다양하죠. 그리고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공연장 티켓 가격이 오른다? 이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 영화관 티켓 가격의 해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최민식 배우의 발언이 이슈가 됐던 건요, 배우들 출연료가 너무 높아져갖고 티켓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거였어요. 근데 배우들 출연료로 한정짓기보다는요,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인건비, 물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티켓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중에 배우 출연료가 가장 큰 항목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폰 핸드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애플 임직원 연봉을 깎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손님들이 고깃값이 너무 비싸니까 알바비를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그 고깃집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이번에 나온 이야기의 핵심은 배우들 출연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티켓 가격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든지 시장 논리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배우가
출연료 횡포를 부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가 영화 티켓 가격을 올려가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배우 출연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작사들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는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배우냐, 그리고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냐. 일례로 어떤 유명 뮤지컬 배우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아시죠?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에 출연했던 어떤 배우의 출연료, 아마 한 번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회당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습니다. 한 회당. 하루 3시간짜리 공연 딱 한 번만 하면요, 그냥 하루에 몇천만 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배우가 뮤지컬 제작사한테 출연료 횡포를 부린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작사는요,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출연만 해달라고 가서 빕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을 해도요,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티켓을 팔아주는 배우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종섭이라는 배우가 공연 한 회당 1억을 달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미친 거지. 근데 여러분이 이종섭이라는 배우를 쓰면 출연료를 다 주고 나도 하루에 5억을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이종섭이라는 배우를 쓰면 전성 매진이 되니까요. 와, 정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종섭이라는 배우를 써야 안 써요? 하루 1억 줘서라도 써야죠. 쓰면 무조건 돈 버니까. 실제로 저도 이 파묘라는 영화를 본 이유도 최민식 배우가 나와서인 것도 있어요. 한마디로 저한테는 티켓을 팔아주는 배우였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파묘에서 최민식 배우가 출연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최민식 배우가 출연료 횡포를 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티켓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요, 특정 배우의 출연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 그 배우 안 쓰면 그만입니다. 동급 다른 배우를 찾으면 돼요. 자, 개인적으로 영화관 티켓 가격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영화관이라는 곳은 가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돼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볼 돈이면 OTT 한두 개 구독해서 영화를 수십 편을 볼 수가 있는데 뭐하러 영화관 가서 영화 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안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비싼 티켓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보고 싶은 영화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인사이드 아웃 2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 많죠. 그거 보러 가실 때도 티켓 가격 너무 비싼데 보러 가지 말까? 이렇게 망설이신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쨌든 조만간에 영화관 티켓 가격이 조금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는 게 대세입니다. 티켓 가격의 3% 정도 해당하는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략 500원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00원 가지고 비싸다 싸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좀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이미 5,000원이 돼버린 소주 가격이 갑자기 3,000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영화관 티켓 가격이 조금 합리적인 수준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혼자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말 배우들 출연료 때문에 영화관 티켓 가격이 오른 거라면 배우들 출연료 지급 방식에 대한 자정적인 노력도 어느 정도 협의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들이 기본 출연료를 받고요, 흥행에 따른 추가 출연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죠. 사실 러닝 개런티라는 이름으로 손익분기가 이루어지는 때부터 수익의 지분을 출연료로 받는 방식, 이런 방식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물론 이 방식도 모든 배우들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많이 오면 알바비 많이 줄게, 대신 손님이 없으면 알바비 깎자, 이렇게 말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두 번째는요, 영화마다 티켓 가격을 좀 달리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같은 경우는 현행 그대로 받고 비교적 저예산의 영화들, 그런 영화들은 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마치 공연 제작사들이 공연 사이즈에 따라 티켓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요, 좀 작은 영화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윤여정 선생님이 출연했던 영화 있잖아요, 미나리. 그거 28억에 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 그거는 감독이 3일 만에 시나리오를 쓰고요 17일 만에 촬영을 마쳤다고 하죠. 근데 요즘 이런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이런 영화들이 자꾸 흥행이 되고 활성화되면은요, 작은 영화들이 더 수익을 내기 쉬운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하게 영화 버짓을 크게 잡아야 된다, 이런 인식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영화 티켓 가격도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의 출연료 논란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해묵은 논란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특정 배우의 출연료, 이거 씹어대기 되게 좋은 주제잖아요. 근데 톰 크루즈 아시죠? 영화 출연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000억이 넘는답니다. 1,000억.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그냥 200억, 300억씩 하는 건 기본이라고 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배우들 출연료 그냥 귀여운 수준입니다. 물론 시장 논리에 맞게 책정된 가격이겠죠. 어찌됐건 영화 티켓 가격이 소주 가격 오르듯이 좀 짜증스럽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삼겹살의 소주 가격은 그냥 전체 물가가 올랐으니까 어쩌겠어. 뭐 이러고 받아들이는데 배우들 몸값이 좀 부풀려진 거는 대중들이 좀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영화를 찍을 때 얼마나 개고생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러니 뭐 당분간 어쩌겠습니까? 통신사 할인 잘 이용해야죠. 저는 요즘에요,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영화관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뭐 한국의 영화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거창한 생각은 없고요. 간만에 영화관 가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 연기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도요, 그래도 한 달에 1~2번 정도는 영화관 가서 영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도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 헛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